유튜브 공식 컨트리부터 골드레벨로 활동하고 있는 사이시옷입니다. 요즘 쇼츠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기 한 남성이 있습니다. 로 시작하는 영상이 많죠? 해외에서 유행하는 밈을 가져온 쇼츠들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영상들이 많아져도 너무 많아졌어. 또 보다 보면 분명 저번에 봤던 똑같은 영상인데 AI 목소리만 다른 영상들이 태반이다.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 해서 이런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충 2달 전쯤에 지금 쇼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설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이런 양산형 쇼츠들에 달린 댓글까지 같이 조사해봤어요. 딴 영상 유튜버들은 반성 좀 하자. 이 사람은 직접 만들기라도 하지. 이 주인장은 냅다 퍼서 그냥 나르네. 남이 만든 영상을 손쉽게 도둑질할 수 있습니다. 남의 영상에 지 목소리 얹으면 짜잔 이제 내꺼. 쇼츠를 만드는 방법 퍼온다. 자막을 그럴싸하게 만든다. 업로드한다. 그 중에서 제 관심을 끄는 댓글이 하나 있었으니 쇼츠는 우리나라가 제일 못 즐긴다. 해외의 경우 그냥 즐기며 넘어가는 식이다. 그런데 최근 이런 쇼츠가 많아지니 노잼이 되었다. 저는 댓글에선 싸우고 쇼츠는 노잼이 되었다는 댓글에 주목했습니다. 나도 그렇고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사람들 역시 해외 분위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기에 해외에 거주하시는 그리고 유튜브 생태계에 누구보다 이해도가 높으신 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엄마 내가 알려줄게 채널의 곰PD입니다. 친분이 있는 사이시원님께서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제가 외국에 사는 외국인 입장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외국에서의 분위기는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는 입장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쇼츠만 그런 게 또 아니거든요. 예전부터 뭐 벌써 한 10여 년 전만 해도 러시아 등등 동유럽 국가 이런 데서 유튜브로 돈 벌려면 미국의 유명한 영상들 갖다가 놓고 자막만 붙여서 올려라 뭐 이런 걸로 강의도 퍼지고 막 그런 컨텐츠들이 엄청나고 그랬던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크게 문제가 된다고 인식을 못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댓글을 남긴 사람들도 저작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거죠. 킹작권! 야 이거 내 주제거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애니메이션 캐릭터 라이선스들 국내외 할 거 없이 웬만한 건 다 만져봤거든. 이게 또 캐릭터 라이센싱이 상업적 저작권 분야의 꽃이야. 다른 건 몰라도 요건 자신 있지. 보통 이런 채널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2차 창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2차 창작! 2차 창작물에서 중요한 게 뭔가요? 어려운 거 싹 다 썰어내고 쉽게 후려쳐서 말하면 2차 창작자의 새로운 창작성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변화나 해석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혹시라도 노란 추리닝을 빈 오빠의 말이 믿음이 안 가실 분들을 위해 현직에 있는 저작권 전문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봤습니다. 쇼폼이든 롱폼 영상이든 저작권 보호 기간 내에 있는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법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에게 이용 허락을 받거나 공정 이용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저작권자에게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는 방법은 직접과 간접 허락이 있겠죠. 직접 이용 허락은 해당 권리자나 저작권 신탁단체, 대행사 등에게 직접 동의받는 것입니다. 간접 이용 허락 방식은 유튜브의 콘텐츠 아이디 처리 방식처럼 이미 플랫폼 사이트와 저작권 협약한 방식의 관리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죠. 자, 문제는 유튜브 등과 저작권 협약하지 않은 저작권자들이 침해가 발생할 때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누군가 허락 없이 쇼폼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무단 이용해서 수익 창출하고 있어도 저작권자가 모르고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공정 이용 방식은 직접 이용 허락이 없어도 타인의 저작물 이용 가능합니다. 전체 이용이 아니라 일부 이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통 교육이나 보도, 비평, 연구 등을 위해서 타인의 저작물 일부를 출처를 밝히고 쓰면 됩니다. 여기서 내가 만든 창작 부분이 다른 사람의 저작물보다 중요하고 양적으로 많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저작권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지 않고 미래에도 피해를 끼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디가 문제인지는 알겠다. 그럼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선 제가 예시를 드는 것보다 잘 만든 채널을 추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지식줄거양. 보는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주제로 만들었다는 이 채널은 귀여워. 캐릭터와 채널의 브랜딩, 주인장의 추가적인 해석이 맛깔나게 표현된 채널입니다. 두 번째, 헬로어스. 동물 관련 컨텐츠를 맛있게 표현해주는데 그 표현 방법이 귀여워. 주인장이 설명해주는 목소리나 톤이 재미있을 뿐더러 해당 주제의 설명들, 그러니까 2차 창작에 관해 초기부터 2차적인 해석에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보이는 채널이죠. 그래서 항상 2차 창작에 관한 주제의 질문이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만들면 아주 훌륭하다 라고 추천하는 채널입니다. 물론 이렇게 2차 창작이 되었다 하더라도 원 저작권자가 문제시 삼으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제작된 채널들은 수익 창출이 안 될 가능성도 높고 차후에 경고를 먹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럼에도 진행을 하는 건 본인의 취미일 수도 있겠지만 채널이 크고 구독자가 많으면 광고를 받거나 기타 수익 부분에서 이득을 볼 수 있어요. 또는 이런 채널을 통해서 자신의 커리어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그럼 유튜브에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기본적으로 유튜브 시스템에서 재사용 콘텐츠가 발견되면 원 저작권자에게 이 영상을 어떻게 처리할지 묻는 알람이 갑니다. 원 저작권자는 이 영상을 게시는 하되 영상의 수익은 본인이 취하게 할지, 영상 게시 자체를 못하게 하거나
알림이나 경고를 줄 수가 있어요. 또 알림이 간 후 약 한 달 동안 원 저작권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해당 영상의 수익은 2차 창작자에게 돌아갑니다. 유튜브는 정말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 과정에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문제는 원 저작권자가 알아서 판단하는 게 맞거든. 그럼 유튜브가 재사용 컨텐츠에 대한 필터 역할을 한다는 건데 그건 잘 하고 있느냐? 이 주제는 따로 빼서 나중에 제가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가 막혀. 웬만한 건 다 잡아낸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작권 문제는 원 저작권자와 2차 창작자 간의 문제이기도 해서 솔직히 이거 자체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근데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따로 있어요. 그냥 재미가 없어.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올해 2월로 돌아갑니다. 올해 2월부터 일반 롱폼 영상이 아닌 쇼츠에서도 수익화가 가능해졌죠. 그러다 보니 이게 돈이 된다고 생각한 많은 사람들이 쇼츠 시장으로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많이 있었던 게 바로 드라마, 영화 쇼츠. 다른 건 몰라도 재미 하나는 보장이 되거든. 그러다가 재사용 콘텐츠, 다른 영상을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슬슬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됐죠. 물론 이런 드라마나 영화를 관리하는 일부 배급사의 경우 콘텐츠 홍보에 도움이 되니까 일단은 냅뒀어. 공짜로 홍보해주겠다는데 그랬더니 영화 하나를 잘게 쪼개다가 결말까지 만들어서 배급사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니까 이런 채널들이 재사용 콘텐츠로 이런저런 압박을 받습니다. 기존에 이런 채널을 운영하던 사람들은 영화나 드라마 쪽은 짱짱한 배급사가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저작권 문제에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자유로운 해외 밈으로 눈을 돌리게 된 거죠. 해외 밈은 그럼 괜찮은 건가? 유튜버들은 남들이 내 콘텐츠에 관심을 가져주고 이 콘텐츠가 멀리 퍼질 수 있으면 오히려 좋거든. 이렇게 유행한 콘텐츠에서 수익을 내가 가지고 오면 내가 이득이기도 하고 영화 드라마 채널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해. 브랜디드 콘텐츠도 받아. 이쯤 되기 시작하니 아예 쇼츠를 전문적으로 아니 기계적으로 양산하는 업체까지 생긴 상황에 오게 된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2차 창작에 대한 새로운 해석도 없고 상황만 읊고 끝인 흔히 말하는 양산형 쇼츠가 많아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재미가 없어. 보는 사람들도 왜 이런 게 내 알고리즘에 자꾸 걸리는지 실증내는 상황. 즉 시청자가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초반에야 재미있는 해외 밈을 가져오니까 사람들이 구독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채널들이 천지 삐까리니까 최근 생성된 이런 채널의 경우 조회수는 많아도 정작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좀 재가공된 컨텐츠들이 딱 하나로 단정하기 좀 애매한 게 좀 있기도 해요. 외국의 바이럴 영상들 이런 것들이 한국에 똑같은 입장으로 퍼지긴 힘들거든요. 컨텍스트가 없으면 사실 뭘 봤을 때 이게 이해를 하기는 힘들잖아요. 뭐 다른 이들이 이 바이럴이 왜 바이럴이 됐는지 어떤 이유에서 이게 크게 되었는지를 좀 덧붙여서 이렇게 퍼뜨린다고 했을 때 그 바이럴의 원산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있을 수 있어요. 양산형으로 만들어진 컨텐츠로 처음에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는 있어도 이걸로 얻는 경제적인 혜택은 그렇게 클 수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개인 브랜드로 이제 바뀌지 않는 한 오래가지 못할 확률이 훨씬 더 큽니다. 시청자 입장에선 이런 영상 재미있는 건 알겠는데 그런 채널이나 영상은 이미 너무 많다. 그것 이상의 무언가가 없으면 내가 굳이 구독을 누를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한 거죠. 해서 앞서 말한 지식줄고양 혹은 헬로워스 두 채널처럼 독자적인 2차 해석이 있거나 콘텐츠 이상의 개성 혹은 브랜딩이 된 경우 앞으로도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2차 해석이나 그 이상의 가치를 보여주지 못하는 최근 밈 채널들 영상의 조회수가 안 좋거나 조회수가 높아도 구독자가 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냥 재미가 없어. 그래서 이게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의견보다 크리에이터 자신들도 시청자가 싫어하는 이런 시장 상황은 서로 피해야 하지 않겠냐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걸 막자 저런 걸 막자라는 거는 사실 어떤 증상에 대한 그냥 패치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해요. 조금이라도 더 흥미롭게 좀 유니크한 그런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개인적으로는 좀 포커스가 이런 분들을 어떻게 좀 더 도와드릴 수 있을지 이런 쪽으로 좀 집중이 되었으면 하는 느낌은 있어요. 일일이 요건 안 돼, 요건 안 돼, 요건 안 돼 이런 식으로만 가다 보면 한없이 많아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 사실 좀 정작 집중적으로 좀 관심을 받으실 만한 그런 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좀 늦어지는 게 아닌가. 그분들한테 조금 더 관심이 갈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방향이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의 유튜브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에 대해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유튜브 공식 커뮤니티나 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유튜브 이슈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부족하지만 감기 걸린 목소리에 제 의견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신 사이시오님께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 사이시오님 너무 멋진 컨텐츠 많이 만들어 주시고 계신데 많은 분들 사이시오님 채널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